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수요일 새벽에 펼쳐진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DNA를 갖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후아니토 정신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승 트로피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오사수나와 대결을 펼쳐서 호드리고의 두 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클럽 통산 20번째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013-14 시즌 이후 9년 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홈에서 펼쳐진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준결승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단 말이에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우승 가능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현재 라리가 3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1위 바르셀로나하고는 승점 차가 14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라리가 경기보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강팀에 강하죠.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비니시우스를 이용한 공격도 그렇지만은 미드필더 라인에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그리고 추아메니까지, 물론 이제 카마빈가도 있지만 카마빈가는 이 경기에서 레프트백으로 나와서 중앙 쪽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하튼 타락박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역습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비니시우스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워커로 하여금 비니시우스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말 그대로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를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는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쉬운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심의 판정 자체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웠거든요. 박스 안쪽에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손에 맞는 장면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의도가 없다는 판정하에 그대로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골을 넣기 직전에 사이드라인에 볼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벤치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물론 결과는 안첼로티 감독이 옐로 카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사이드라인을 나갔다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연결이 안 됐을 것이고 결국은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전반전에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나왔고 크루토와의 선방이 없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후반전, 특히 1대1이 되고 나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빠른 전개를 통해서 골을 넣고자 노력을 했고요.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골을 넣는데 실패를 했죠. 카림 벤제마의 헤더가 막힌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추아메니의 중거리 슈팅도 막힌 것이 아쉽긴 했지만요. 경기 끝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은 2차전을 준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흥미로운 경기였고 후반전은 우리가 훨씬 좋았다. 상대 볼 점유시 잘 통제를 했고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결국 이제 동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우리는 다음 경기에 강한 동기부여가 된 상태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날하고의 리그 우승 경쟁도 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의 FA컵 결승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약간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빅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준결승 2차전을 준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승리를 거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에서 어렵게 맨체스터 시티를 제압을 하면서 결국은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 시즌은 상황이 좀 달라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만큼 챔피언스리그에 강한 팀은 없죠. 레알 마드리드는 총 14회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에 8회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가장 많이 차지했죠. 저희가 14회 최다 우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챔피언스리그의 전신 유로피언컵까지 포함해서입니다. 97-98 시즌 이후에 26번이나 참가를 했고 토너먼트에 26차례 진출하면서 최다 기록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는 그 전에 유로피언컵으로 탄생할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와 관련이 많았죠. 레알 마드리드가 1950년대 이 유로피언컵에서 5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로는 연속해서 우승하는 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상 현대 축구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연속해서 우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015-16 시즌부터 3시즌 연속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연속으로 우승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당연히 2연패를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아쉬움이 남는 건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이고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라는 사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1차전 포함해서 9경기에서 3승 3무 3패로 동등한데 다만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는 4경기 치르는 동안 2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맨시티 원정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맨시티의 기세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팀들은 1월부터 기세를 타기 시작해서 막판에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맨시티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21경기에서 17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는 29경기 치는 동안 27승 1무 1패인데요. 1무 1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브렌트포드전에서 당한 패배, 그리고 12월 에버튼전에서 당한 무승부인데 하지만 2023년 들어서 홈 15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홈에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메시를 앞세워서 챔피언스리그에 우승한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묘한 수를 꺼내 들으면서 명장병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상한 수를 많이 두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는 거죠. 2023년 들어서 3-2-4-1 포메이션, 그러면서 워커가 비니시우스를 쫓아갈 때 스톤스가 내려오면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는 장면, 변칙적으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면서 수비의 안정감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워낙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상대 전적이 많은 편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많이 거뒀죠. 레알 상대로 22경기 펼쳐서 12승 5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감독 커리어 중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네 번째 팀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위기,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원정 경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저는 레알 마드리드만큼 탈압박이 좋고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올 시즌도 강팀을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골이 필요해요. 특히 벤제마가 해줘야 됩니다.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자타공인 해결사잖아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할 때 벤제마가 멱살 잡고 끌고 간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12경기에서 1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4골에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를 작용하고 있죠.
물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벤제마는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식 39경기에서 29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에서도 17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1위인 레반도프스키를 2골 차로 추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쉽단 말이죠. 결국은 벤제마가 해줘야 됩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결승으로 가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공격수들이 해줘야 돼요. 사실 저는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구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니시우스가 1차전에서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이끄는 모습이 있었고, 호드리구도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호드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후반기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었어요.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도 호드리구가 2골을 넣었잖아요. 결국 벤제마가 제 역할을 좀 해줘야지만 비니시우스, 벤제마, 호드리그를 앞세운 이 공격이 전체적으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맨시티하고의 원정 2차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지만 벤제마가 터져준다면 못 잡으란 법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만큼 챔피언스 리그에 강한 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 원정 어려운 경기라 할지라도 벤제마, 비니시우스를 앞세워서 골만 넣어준다면 충분히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2차전에서는 밀리탕도 돌아오잖아요. 그럼 수비 쪽에 안정감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1차전 치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쪽에서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고 상대가 밀고 나올 때 눌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두 번 뚫어내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1차전 1대1로 끝났어요. 2차전 승리하는 팀이 결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레알이 웃을지 맨시티가 웃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레알이 웃기 위해서는 결국은 후아니토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벤제마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 요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단하긴 한데, 그리고 맨시티하고 경기 재밌긴 했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니. 2차전 남아있으니까 2차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